네, 존경했다는 사람 김기춘. 그러나 그처럼 역시 난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당신을 조사하는 검사라면 난 당신을 한 방 쥐어박았을 것이다. 의원들이 청문장에 나온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는 발언의 수위가 역시 오늘도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일간 잠적 후에 다시 등장한 것인데요. 그 장면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조심스럽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많거든요. 최순실 씨 아시죠? 놓치고 싶지 않죠. 우병우 증인 참 어렵게 우리가 모셨습니다. 2천만 원 현상금이 무서워서 그럼 오늘 나오셨습니까? 우병우 씨. 우병우 증인께. 우병우 증인에게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자, 이사연 전 오늘 이제 청문회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존경한다는 분답게 네. 열심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네.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 특검 수사 받을 것까지 다 대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고 또 아들하고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들은 매우 실망을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청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물었지만 네. 오늘 밝혀낸 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특히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화한 사실은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네. 그때 검찰이 해경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인데 해경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석이 그 대치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상황 판단만 했다. 네. 청와대가 조율할 수 있는데 양쪽이 너무 대치하고 있어서 자기가 그 선에서 그냥 끝냈다. 상황 네. 판단만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에 네.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좀 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본청에 있는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연시켰다, 방해했다 이런 관련 거 문답 오가는 거 봤는데요. 그거 그냥 조율만 했습니다. 보고 와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전화 좀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의원들이 더 이상 뭐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더 그때 네. 결국은 우수석이 오늘은 그 추가적인 질문이 안 나와서 인정을 안 했지만 네. 그 우수석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수석이 그 전산 서버가 있는 건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영장을 받든지 해야지 왜 거기까지 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결국은 대치를 새로 받았죠. 별도로 영장을 받아서 뒤늦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수석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 광주지검의 그 지검장 이야기에 따르면 네. 우수석이 상당히 압력을 행사했다. 네. 그 서버 그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그쪽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저희가 소개를 직접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글쎄 이제 특검 수사가 가는 단계에서는 과연 이것에 실제 얼만큼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오늘 있었지만 예리한 공격보다는 아주 탄탄한 성벽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장면 지금부터 계속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병우 수석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검찰 출두하시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어요. 노려봤다기보다도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조사 받으면서 쉬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본인이 조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앉아서 15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일어서서 좀 이렇게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닌 적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그나마 천장남 걸린 거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예, 오늘 저런 장면을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이 뭔가 우병우 전 수석의 핵심적인 국정농단에 어떤 개입했거나 방조한 그런 흔적들을 송곳같이 질문을 했더라면 네. 그렇게 개인적인 신상털이식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질문들만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자세가 네. 의원들의 저런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을 존중하고 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그런 최소한의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그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청문회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의 이해운 의원이 네. 이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기 불과 얼마 네. 전, 대통령이 사과하기 얼마 전 상황, 네. 그때 모든 언론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건을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오늘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네. 이거에 초점을 가지고 계속 물었는데 안 네. 만들었다 이러니까 더 이상 나가질 못했는데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모든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네. 이거는 모든 걸 부인하라는 그 청와대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안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럼 민정수석은 그때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느냐, 어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렇게 좀 발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못 미쳐서 아쉽고 네. 또 어떤 의원은 야당 의원은 당신은 거대한 악마다 네. 이런 말을 2번이나 했는데 얘는 뭐 지나친 인신공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냉철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을 뭐 그냥 호통치고 나무라는 선에서 붙인 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사전에 조사를 잘 해가지고 사실관계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독한 표현으로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분을 사고 있는 존재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당신은 악마라고 얘기한 것 그게 청문회장에서의 질문의 품위에 또 그 기대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하면 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네. 지금 이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들 본인 자체가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재탕 삼탕으로 질문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아닌데요. 난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추가 질문할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의원들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저 역시 이제 본론 자체보다도 답변하는 방식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 유독 많았던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있었던 답변의 모습 현장에 대한 스케치를 또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 아드님하고 예행 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그렇게 보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카메라 좀 우병우 증인 좀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깜빡 3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병우 증인은 검사 생활 오래 했죠. 예. 피자들 많이 다뤄봤죠.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자면은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예.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메모는 신문 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왜 자세를 갖다 이렇게 메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우병우 네. 수석의 태도가 네. 네. 뭐 거슬리게 하는 건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메모를 하는 거 가지고 왜 메모를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질문에 이 초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 또 그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건 사실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고 네. 의원들께서 뭐 호통치기보다는 정말 차분하게 질의를 해가는 이런 모습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의원들께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병우 수석은 10시간 동안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의원들은 과연 그럼 10시간 동안 준비를 했을까 좀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의원들의 질문이 우병우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뭔가 핵심을 찌르기보다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조금 성공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는 걸 보면. 하지만 국정농단의 핵심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의 기분만 나쁘게 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 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답변 태도도 아까 화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최소한의 말만 합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송구합니다. 대답하는 이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좀 불량하고 준비가 안 됐고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왜 우병우 증인한테는 메모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특권을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메모하는 건 특권입니까? 특권은 아닙니다. 누구나 메모할 수 있고 네. 뭐 그동안에 다른 증인이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네. 메모지를 주고 펜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 메모를 해가면서 자신의 발언도 정리할 수도 있고 의원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특혜라고 한다면 청문회장에 나가서 정말 숨도 쉬지 말고 똑바로 구동자석으로 앉아있으라는 얘기인데 의원들의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당신처럼 답한다면 내가 검사라면 당신을 쥐어받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건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상일 의원 이제 지역구 의원도 이제 네.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저런 말을 해서 방송에도 나가고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실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로서 지역에서 손해를 본 겁니까? 이득을 본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노출이 많으면은 네. 뭐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네. 생각이 깊은 분들은 네.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잘하더라. 뭐 그 센 우병우를 호통도 쳐가면서 아주 네. 뭐 잘 몰아붙였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터이니 뭐 손익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네. 문제는 청문위원들의 자세죠. 네. 그래서 청문위원들도 품격을 갖춰가면서 아무리 증인이지만 네. 그 증인의 인격까지 뭐 훼손해가면서 묻는 거는 지나치다. 예컨대 같은 청문회라도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사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지만 총리 후보자한테 뭐 왜 메모하느냐고 시비 거는 의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호통치는 모습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병우 전 수석의 입에서 제가 그동안 말을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병우 수석을 그냥 혼내서 그냥 일시적인 속 시원하다 이런 것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과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건데요. 그런 점에서 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들었던 청문회 내용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 것인지 또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